자, 이제 주택 건설입니다. 제 3장이네요. 473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 해서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칠판 보시죠. 이런 시간 설명 다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건설 사업자죠. 예, 아무나 못합니다. 거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춰야 주택 단지는요, 건설 요건을 갖춘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이죠. 주택 단지입니다. 단지의 건설할 때 건설할 수 있는 건설 주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냐? 주택은요, 건설 사업이다. 사업이라고 해요. 사업. 건설 사업이다. 복합적인 사업이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택 건물의 건축뿐 아니고 기타 각종 어떤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 부릅니다. 사업. 그래서 건설 주체를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주체 이렇게 불러요. 건설 주체,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이렇게 부릅니다. 사업 주체. 누가 있느냐 보니까요, 이렇게 3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 주체는 누구냐 하니까 이제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면 공공주택 건설 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자가 아닐 때는 전부 다 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서 사업주체가 되어라. 등록사업체가 있습니다. 또요, 누구와 공동을 한다 해서 공동사업주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사업자가 나옵니다. 공공사업자와 등록사업주체와 공동사업주체 이렇게 불립니다. 공공은 간단합니다. 국가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많이 합니다. 국가. 그 다음에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가 나옵니다. 지방공사 SH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지토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자입니다. 뿐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참사랑 이웃돕기 실천을 위해서 참사랑 실천연대에서 주택 사업을 한다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익법인도 사업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만 딱 나오고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면 보통 국지토지를 말한다.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등록사업자입니다. 이들 아니면 전부 다 등록해야 된다. 어디냐? 등록은요, 국가한테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자는 누구냐? 또 할 때에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이것이 또 나옵니다. 대상 사업자는요, 30호 이상 지을 때 주택 단지 사업인데 아직까지 저희 법에는요, 대상 사업자는 연간 주택 20호 20세대 이상 집을 지을 목적 사업자, 또 연간 대지 조성 사업을 1만 제곱미터 이상 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간입니다. 이건요, 집을 한 개, 두 개 짓는, 만약에 보세요, 빌라 한 동을 딱 지어요. 빌라 한 동 딱 지으면 4층짜리 빌라 지어서 101, 102에서 8개가 딱 나옵니다. 이때는요, 건축의 허가 신청해서 주택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건축주입니다. 그냥 건축주예요. 그런데 그 해 안에 다시 옆에 땅을 또 하나 더 임차 또는 땅을 사가지고 다시 한 가구를 또 짓습니다. 또 다시 8가구를 딱 집을 짓네요. 이럴 때에도 이 사람은 또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딱 합니다.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한 동을 더 지어요. 한 동을 더 짓는 것이 그 해 안에, 만약에 2014년도 안에 뭐 3월 달에 짓고 5월 달에 짓고 7월 달에 집을 또 짓습니다. 또 8가구 딱 집을 짓네요. 자, 이럴 때입니다. 이때까지 요것도 물론 건축허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요 두 동 나올 때 묻지 않는 전화 나옵니다. 당신들, 자, 요 집을 딱 지을 때는요, 당신 이 건축허가를 내어주면 허가 내어주는데 대신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묻지 않던 20개 안 되게 집을 지으면 묻지 않던 것이 연중 세어보니까 합해보니까 24개가 딱 나왔다. 20개 딱 넘어가네요. 딱 넘어간다. 이때는요, 이 집을 지을 때부터는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을 해놔야 허가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간 20개 이상 집을 지을 목적이 있으면 주택 건설 사업을 해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연간 20개 이상 집을 지을 목적이면 그때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해 놓아라. 주택 건설 단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하면 자기사, 자기사가 필요하다. 자, 자본금이 필요하네요. 법인 사업자 자본금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요, 개인 사업자는요, 자산 가치 평가한 것이 다 합쳐가지고 6억 원 이상 갖추고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기술자입니다. 사람 인력이에요. 기술자, 어떤 건축 관련 기술자와 대시이면 토목 관련 기술자 각기 한 명씩 이상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공간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사업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사인데
자본금 간단합니다. 그냥 등록할 때 보여주고 다시 돈을 빼먹은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 채용합니까? 자격증을 빌려서 건다, 증을 빌려서 건다 이렇게 말해야죠. 많이 겁니다. 사무실 간단하게 임차계 하나 체결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계속 이 사업을 할 때 이 조건을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유지에 뭐가 붙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제일 밑에 지금 473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사업자 이렇게 딱 먼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등록사업자의 등록 요건에서 474페이지에 요건에서 1, 2, 3번 자기사 딱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런데 요 요건은 계속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또 넘어가 보시면 한 장을 딱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477페이지 오른쪽에 제일 위에 2번을 보세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요건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보고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 보고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중은요. 이영자 두 개를 연중 보고합니다. 월간은요. 월, 비업 비슷하죠. 비업을 월간 보고합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보고하는데 국장한테 계속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 뭐냐? 영업에 관한 계획과 실적입니다. 인력 보유 현황을 연 단위로 신고 보고합니다. 분양에 관한 계획과 실적은요 월 단위로 보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오른편에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딱 넘어가세요. 앞장입니다. 앞장. 자,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하지 못하는 분들, 주택건설 사업을 못하는 분이 또 있다. 결격 사유가 딱 나오죠. 이거 딱 나면요 미금 한파 사업 못합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받고 복구한 내문들 사업 못합니다. 또요 주택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또는요 부정수표 단속법 때문에 잘못되어 가지고 형을 살고 집행 종료되어지 2년 안 되는 분들, 형 살고 집행 끝나고 나서 추록하고 나서 2년 안 되는 분들 사업 못한다. 또 이 해당 행에 집행 유예 중인 자분들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 사업자일 때 임원 가운데서 1문이 있으면 또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면 또 보세요. 자,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오른편에 나와 있죠.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말소가 되었다. 말소가 된 사업자 2년간 다시 사업을 못한다. 라는 말도 하나 더 붙습니다. 붙어요. 자, 그런데 그럼 말소되는 사유가 뭐 있느냐?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말소를 반드시 하는 사유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말소 사유 두 개 있어요. 그 내용 또 다시 어딥니까? 말소 사유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참 많지만 1 또는 5는 말소를 하여야 한다. 1 또는 5입니다. 1 또는 5가 뭐냐? 정을 대여했다. 말소를 반드시 합니다. 그 다음에요. 부정 등록했다. 말소를 반드시 하게 되겠다. 그래서 1번과 5가 요거 두 개입니다. 두 개. 말소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말소가 되어도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업은 물론이고 승인 받은 사업도 계속 할 수는 있다. 이런 말도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이 밑에 보시면 있죠. 476페이지 제일 밑에 3번에 있습니다. 처벌의 효과 해가지고 말소나 정지받아도 하던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하나 보입니다. 이때는 승인 받은 사업 착수 안 해도 승인 받은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 입자 보호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 체크하십니다. 다시 앞장으로 또 간단히 또 한 번 더 넘어가시면 이제 등록 절차인데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위에 제가 보지 않은 사항들은요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477페이지에 제3항에 공동사업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냐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아주 큰 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개인 사업자 등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채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하지 말고 단독으로 또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등록되어져 있는 다른 사업자, 등록 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둘 다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독도 가능하지만 공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택조합이 나와요. 이 주택조합도 하나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이 조합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한 번만 자기 집을 딱 가지면 해산할 조합인데 한 번 사업을 위해서 회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경우에도 등록사업자 위에 있는 등록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을 시행 역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조합은요 좀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 서울시와 토지공사와 지방공사와도 선택적으로 같이 사업을 시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조합일 때만 한해서 지방자치와 토지공사와 지방공사와도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폭을 좀 넓혀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고용자입니다. 회사 아파트. 고용자가 주택을 지어서 종업원한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회사 아파트죠. 회사 아파트를 지을 때는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단독 사업을 못한다. 고용자일 때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어무상이죠. 이 표현, 끝에 표현 때문에 처음에 잘 뜹니다. 잘 떠요. 자, 그 말이 이제 1번과 2번과 다음 페이지에 또 3번에 이어서 나오는데 다시 477페이지에 2번 조합 밑에 보시면 또 보실 상에 또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갈로 1번 보시면 조합이 할 때입니다. 할 때 보시면 1번에 주택조합은요,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을 하게 하고 공동사업을 합니다. 이때 보시면 등록사업자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다. 하지만 조합의 가입과 알선 업무는 대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한도 붙습니다. 붙고요. 공동으로 해줄 때 이 조합에게 사업에 관한 어떤 책임을 지는데 입주 지연 손해도 배상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1번에 나와 있고 2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십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요, 사업 시행 요건이 더욱더 셉니다. 그래서 공동 사업 시행할 때 사업 시행 요건은 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이 뭐냐? 네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 토지 소유자 등, 앞에 토지 소유자, 조합, 고용자들입니다. 이들이 토지입니다. 대지를요, 100% 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요 대지에 붙어 있는 저당권 등 기타 잡등기 전부 다 말소해서 다 정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해주는 등록사업자, 이 등록사업자가 좀 규모가 있는, 시공 능력 갖추고 있는, 시공 능력이 있는, 규모가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자이어야 된다. 또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하면 항상 싸웁니다. 싸우니까 분쟁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협약서를 체결을 해 두어라. 이렇게 있을 때 공동사업 하게 해준다. 1, 2, 3, 4번 요건이 또 좀 어려운 사항이 또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해서 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4항 중요하죠. 요 조합은 뭐냐? 미리 사전에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딱 나오면 미리 사전에 설립되어져 있는 조합만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딱 나오면요, 설립되어야 단독하든 공동하든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조합입니다. 자, 모든 조합들은 그 설립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가. 자, 조합의 인가는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은요, 인가받으면 다시 30일 안에 법원 가서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인데 주택조합은요, 등기가 필요 없다. 바로 그냥 비영리성 가진 권리가 없는 사단법인, 사단. 그러니까 법인 말고 그냥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부릅니다. 조합 등기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인가받으면요, 2년 안에 이 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조합이면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성인의 신청의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요, 신청의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의 의무가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신청의 의무가 붙습니다. 자, 그런 조합의 어떤 종류입니다. 종류 보시면 첫 번째, 자, 지역에서 모인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장에서 모인 직장주택조합도 있습니다. 세 번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입니다. 자, 지역입니다. 지역 보시면요, 이 지역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요 두 단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최소한 20명 이상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택 단지 건설할 전체 세대 수에서 2분의 1 이상을 조합원한테 우선 배정입니다.
반 이상의 조합원이어야 조합 아파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모일 것이고 단지 전체 세대수에서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배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지을 땅 대지가 있어야 될 것이니까 이 대지에 대해서 80%에 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설립인가를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이때 양조합에서 조합원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할 때 보시면 지역조합일 때의 모집 요건은 이렇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 하면 9개 지역이 나옵니다. 요건요. 도 단위입니다. 도 단위. 경기도 전체에 아울러서 서울 다 포함됩니다. 강원도, 또요. 충청 남북도, 전라도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제주도 9개 군역의 지역입니다.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가운데서 선별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는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가진 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책에 보시면 60입니다. 60인데 요 내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60이 아니고 85로 올해도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조합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60에 요청한 받던 것이 참 오랜만에 이거 60이 아니고 85 이하 주택을 한 채 가진 분들도 여기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이 아예 없든지 85 이하 집을 한 채 가시면 다른 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완화시켜 줬습니다. 자, 또 이쪽입니다. 직장은 뭐냐? 같은 직장, 같은 지역, 같은 도시입니다. 도시. 같은 서울특별시, 같은 인천광역시, 같은 어떤 시와 군 단위 지역 안에서요. 이 경우는 그 같은 직장, 같은 동종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모인다. 근무 연수는 안 묻습니다. 이 경우도 주택이 없거나 무주택자이거나 또는요 85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진 분도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둘 다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장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역조합 가운데서 지역입니다. 지역조합 가운데서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선착순 모집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지금요 투기과열지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다 선착순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요. 직장조합도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장조합 가운데서 설립인가 말고 설립신고해서 설립하는 조합도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되어져 있는 국민주택 요 가운데에서 단체 공급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고자 할 때는 신고해서 설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집이 전혀 없는 분들만 여기에 신고 대상 직장조합에 참여할 수 있지. 집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한도 하나 붙습니다. 바로 두 조합이었던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봅니다. 리모델링, 이건 뭡니까? 대소선 또는요, 일부 정축을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또 리모델링 단지민에게 동의 받아봅니다. 단지 동의 받아보니까 단지민 전체가 다 100% 하자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더 반대자가 나올 때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니까 반대 비율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동의가 필요해요.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요, 단지민 전체에서 3분의 2에 각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구분 소유자 3분의 2와 어글군의 3분의 2. 뿐 아니고 개별 각 동마다도 3분의 2. 이 단지 전체에서 할 때 단지 전체에서의 그 동의가 3분의 2가 필요하고, 또 개별 각 동마다 동의가 역시 3분의 2가 주어질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몇 개 일부 동만 사업을 할 때는요, 그 일부 동의 3분의 2가 찬성할 때 그 해당 동만의 조합 설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시면 전부 다 올 3분의2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는 다 올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이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2년 안에 뭐합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한 번 더 동의를 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 이건 조합의 설립인가인 것이고요. 리모델링 공사가 신청할 때 반환 동의가 또 한 번 되어 있습니다. 대표회의가 할 때는 계속 100%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할 때는요,
전체에서는 이제 5분의 4, 5분의 4. 각동은요, 3분의 2, 3분의 2. 그 다음에요, 일부 동에서는 5분의 4, 5분의 4의 찬성이 있을 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는 다 올 3분의 2이지만 이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허가 신청,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딱 나오면 5분의 4, 5분의 4, 3분의 2, 3분의 1, 5분의 4, 5분의 4 이게 바뀌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인지 또 리모델링 허가 신청인지 구분해서 딱 파악을 딱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만 딱 아셔도 충분히 우리 시험은요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479페이지입니다. 조합의 설립편 딱 보시면요. 조합의 종류는 넘어가시고 설립인가는 항상 시군과한테 받습니다. 근데 설립인가 받는데 신고한 조합도 하나 있다. 직장조합 가운데에서 국민주택을 우선받기 위한 조합일 때 신고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인가의 요건 보시면 지역직장 둘 다 100분의 80 이상의 대지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가 첫 번째 등장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두 번째입니다. 성납 비율은 필요 없고요. 조합원의 수 있죠. 조합원의 수 보시면요. 일단은 그 20명 이상을 말하며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한다. 라는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자,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게 딱 나와 있네요. 그 박스 안에 인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 이전 되어 있죠. 이전은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는요. 소유자들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 지위는 언제든지 이전할 수가 있어요. 이전 가능하다. 합니다. 이전 가능해요. 그런데 좀 이따 나옵니다. 지역과 직장은요 설립 인가 받으면 이전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원칙인데 이건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다음 오른편입니다. 보시면요. 자,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제 4번 큰 4번 위에 괄호 4번 보시면 직장조합의 설립 신고한 조합일 때는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박스 안에 박스 안에 3번에 나와 있죠. 이것만 딱 체크하십시오. 넘어가십시오. 큰 4번입니다. 지역조합의 조합원 보시면 주택이 없거나 60이야. 이것을 X 가지고 85로 바꾸어 주세요. 85로 바뀌었습니다.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된다가 딱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선착순 모집이 원칙입니다. 선착순 모집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역 가운데에서 투기과열지구간에서는 선착순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위에 3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직장조합 보시면 이 경우도 이제 60 이하 되겠죠? 이거 80으로 바꿉니다. 60 이하 이것을 80으로 바꿔야 됩니다. 80으로 이렇게 완화가 딱 되었습니다. 바꾸시고요. 또 같은 직장에 같은 동일한 어떤 특강 시군 안에서 동일한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4번은 여기입니다. 원래 조합원의 지위 이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건무나 질병들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상실했다. 라고 관할 시군과 인증을 딱 해주면 조합원 지위 계속 유지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6번입니다. 지역과 직장조합일 때는 원래 설립인가를 받으면 이때부터입니다. 설립인가를 받으면 이때부터입니다. 설립인가를 받으면 이때부터 인가 받은 이후부터 조합의 사업계획 성인 받기 전까지는요. 신청 전까지는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가 없다. 교체 변경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인데 교체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지역과 직장 조합일 때도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 조합원은 교체 변경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또 예외 가지고 첫 번째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요. 조합원은 누가 빠지고 대신 바꾼다. 충원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를 넘지 않는 범위 아니라고 한다면요. 조합원은 추가로 모집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예정 수를 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요건 얘기입니다. 자, 전체 건설수를 300세대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딱 세웠는데 반쪽이 얼마냐 보니까요. 자, 조합원한테 300세대인데 조합원을 2분의 1 배정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배정을 딱 했는데 조합원 배정이 200명 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졌어. 그런데 일반 분양, 외부 일반 분양분을 100명 이렇게 할당할당 했는데 요것이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체 건설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요까지 더 조합을 더 불러 모을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우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추가 모집 승인하게 신청하면 모집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인해줍니다. 자, 충원은 뭐냐?
요겁니다. 일반 문장 100명 다 채워졌습니다. 요것도 다 200명 채워졌어. 전부 다 보니까 완판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인기 좋네요. 그런데 조합원 간에 누가 한 사람이 탈퇴, 누가 한 사람이 탈퇴했다. 그러면 이 뒤에 대기자를 채워주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거 원래 탈퇴를 하면 이 사람 분을 외부 일반 분양으로 빼버립니다. 추가하지만 안 합니다. 원래 원칙은. 왜? 잘 팔리니까. 그런데 이때 외부 일반 분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꾸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사양탈무변. 사양탈무변에 해당되어질 때는 충원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바꿔줄 수 있다. 이게입니다. 사망자가 생겨서요. 상속을 한다. 상속자 요건 필요 없이 그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입니다. 양도 안 된다 했어요. 양도 안 된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양도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양도 안 된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단 전매 제한만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는 전매를 피하면 양도 양수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자, 탈퇴했어요. 아까 분명히 저희가 한 명이 탈퇴했다 하면 이거 빼버린다. 일반으로 바꾼다 했습니다. 충원 안 해줘. 탈퇴했는데 근데 대량 탈퇴를 했어요. 물경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 될 정도 대량 탈퇴 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조합원은 계속, 조합 아파트는 계속 끝까지 2분의 1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입니다. 그래서 건설 예정수의 2분의 1 미달될 정도 대량 탈퇴 사항이 발생이 될 때 충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변경되었다. 최초 계획은요. 300세 계획을 딱 세워서 2분의 1 조합원 200명, 그다음에 일반 분양 100명 딱 채웠는데 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단지 수가 500 이렇게 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일반 분양만 200만 더 채우면 된다. 안 됩니다. 요 늘어나도 여기에 반 이상은 조합원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되니까 예정 세대수의 조합원이 2분의 1 미달된다 할 때 더 조합원을 불러 모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갑 사람이 탈퇴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뭐냐? 갑이 자격이 없는 분이었는데요. 집이 있었다 이거죠. 당신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안 되었죠. 이 사람이 거짓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안 됐을 때는 대기자 1순위 채워준다, 바꿔준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에서 변경할 때는 대기자 순서만 맞게끔 또 변경시켜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양탈무변이면 충원할 수 있다랍니다. 또 추가벌입이나 충원되는 자들도 그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요건 심사는요, 다른 조합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설립인가 신청할 당시로 소급해서 요건을 심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른편에 6번에 1, 2, 3, 4번 나올 수 있는 사항 항상 살펴보십시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주택조합은 사업 설립인가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나 리모델링 할 때도요. 리모델링 하면서 증가되는 수가, 늘어나는 수가요. 30개 이상 늘어나면 이것도 사업계획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지 확보입니다. 그럼 2번 문장, 요것도 X 하세요. 요것도 이번에 건설 촉진을 위해서 사업자 땅을 이용 못하지만 이용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2번 문장이 다 삭제가 딱 되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십니다. 자, 3번입니다.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하면 먼저 조합원한테 먼저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나오고요. 설립 신고해서 설립한 요 직장주택조합일 때는요. 바로 요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우선 공급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상관에 보실 것이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시고 저희 사업계획 승인 있죠? 요 이관편 요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